소개를 먼저 드리죠. 앉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3번 정동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네, 옆자리 기호 1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네, 기호 4번 천정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마지막은 기호 2번 이은주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주입니다. 예, 네 분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후보들과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토론 방식과 주제도 마찬가지 사전에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토론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니까요.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고 공정한 규칙, 토론을 위해서 어떤 사회자의 흐름의 진행에 또 규칙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제 출마의 변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 내가 왜 국민의당의 대표를 해야 되는가? 참 시간은 짧습니다만은 1분 안에 좀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천정배 후보부터 출마의 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패배, 조작,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책임, 헌신, 소통으로 채워야 합니다. 저 천정배가 앞장서서 위기의 국민의당 살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 합리적 보수와 온건 진보가 상생 공존하는 양날개 정당, 국회와 국정을 주도하는 선도 정당, 리딩 파티를 만들겠습니다. 저 천정배 깨끗하고 사심 없이 정치했습니다. 개혁의 한 길로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정당 혁신과 개혁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국민의당 꼭 살려내겠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정동영 후보 1분 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토요일 아침 잘 쉬고 계시는지요? 국민의당은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70년 양당제의 갈등의 정치를 깨고 타협과 협상, 합의 민주주의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칠레, 터키, 코리아 그리고 미국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나라입니다. 공통점이요, 양당제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다 다당제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의당을 살리는 것이 국민 이익입니다. 국민의당을 살리는 것이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 사회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8.27 전당대회에서 국민의당을 반드시 살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후보 출마의 변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득표를 부산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제 부족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깨달은 점은 국민의당이 전국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정당의 시작은 바로 이곳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울경 생각의 중심인 합리적인 개혁 노선으로 사랑받는 정당 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당이 중앙당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에 맞는 현안들 꼭 내놓겠습니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은주 후보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울경 주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의 딸 이은주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영도여고 졸업하고 집안이 망해서 고생도 해봤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니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와 실제 바닥 민심이 많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사회, 경제, 안보 여러 분야에서 문제 있다 이렇게 많이 지적들 하십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기울어져 가는 가세에서 아들들 그 얼마 남지 않은 유산 차지하려고들 다투고 있는데 이제 막내딸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형국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국민의당 위기 극복, 저 이현주가 세 판짜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존 인물과 시스템으로는 이 위기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당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네.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2개 공통 질문과 집중 토론 그리고 한 차례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통 질문은 마찬가지 말 그대로 공통 질문을 4분에게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부여가 됩니다. 공통 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중 토론이 이어지는데 공통 질문에 나온 답변을 바탕으로 상대 후보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진 후보는 4분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 좀 모든 후보에게 좀 질문을 하시고요. 답변 시간도 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좀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정 후보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꼭 염두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주도권 토론은 후보당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진 후보가 답변한 후보를 직접 지명을 하시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최소 2명 이상은 좀 지명을 해주시고 주제는 알아서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도 30초 정도는 최소 보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막히네요. 자,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국민의당 앞에 붙는 수식어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기다, 흔들린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에서 상당히 좀 존재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당의 지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일까? 이 방안, 해법이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고요. 시간 잘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10초가 남을 때는 역시 경고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정동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바닥에서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무릇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기에 처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듭니다. 새우나 게나 가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옛 껍질을 벗고 몸을 키우거든요. 야당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이곳 부산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79년 유신치하에서 79년 5.30 전당대회에서 당수가 되면서 그전까지 삭부라 야당 소리를 듣던 신민당을 선명한 야당으로, 개혁야당으로 탈바꿈시키면서 5개월 뒤에 유신 독재가 끝장났습니다. 이번 8.27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야당으로부터 선명한 녹색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크게는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서민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 3가지 문제에서 유능함을 보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신고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낙동강 하구뚝 문제, 수문 개방 문제, 그리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유능함,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지지율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총선 그리고 또 탄핵 정국에 이어서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숨가쁜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다 보니 오히려 중앙당을 포함해서 시도당들의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표가 된다면 3가지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2창당 수준의 개혁을 할 겁니다. 특히 시도당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인재영입입니다. 역시 중앙당 위주의 인재영입이 아니라 시도당과 함께 손잡고 그 지역에 있는 생활 밀착형 인재들 골고루 찾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는 우리의 공약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공약은 중앙당에서 담당합니다만 이제 시도당도 본격적으로 국민정책연구소 분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민생에 그리고 밀착한 현장에 밀착한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은 양손에 한 손에는 중앙 공약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 지역 공약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할 것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부울경 지역은 보통 이 중도 합리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 때 한국당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았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썩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간을 우리 국민의당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우리의 노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노선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울경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치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치아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식의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부울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저 이현주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부산의 딸 이현주가 이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됩니다. 부울경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얘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정계 개편 우리 국민의당이 또 주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으로 3강 체제를 이루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천정배 후보에게 질문드립니다. 예, 국민의당의 위기는 국민 신뢰의 위기입니다. 우선 당 대표부터 잘 뽑아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인물이어야겠죠. 예, 저 천정배가 깨끗하고 사심 없이 또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국민과 24시간 전면 소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하늘처럼 받드는 민심 싱크로율 100% 정당 꼭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부울경 지역은 우리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국회의원들을 책임지게 선정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부울경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원전 문제, 식수원 문제, 조선업 불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국민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부울경 모두에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전면 배치하겠습니다. 당내 인적 자산을 총동원하고 부족하면 당회 인사를 쉽고초려라도 해서 모시겠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특히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렬한 곳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민생을 위한 개혁,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신장하는 그런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어떻게 당의 지지도를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집중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구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4분의 시간을 쓰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4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나머지 세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지금 주제가 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특히 부울경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한 그런 질문이 여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동서격차 들어보셨습니까?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크지요. 또 동서격차도 크지요. 그 동서격차가 부산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이제 강남, 강북 격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동과 서의 격차가 더 극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격차가 극심한 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이대로 가면 한 도시로서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부산에서 가장 큰 현안입니다. 예. 대개는 동서격차 그러면 영남과 호남의 격차를 의미하는 말로 씁니다. 근데 이제 부산 시내에서 부산시의 동쪽과 서쪽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깊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여기 이현주 의원은 딸이고 또 안철수 후보는 부산의 아들이신데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혹시 하신 일이 있으면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서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공약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혹시 만들으셨나요? 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지역구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조선업, 해운업 정말 부울경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지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그 경제 체제부터 혁신해야 되죠. 그 산업은행에서 매우 저 청와대 무슨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아주 정경유착적으로 부당하게 처리를 해온 바람에 굉장히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정책부터 세워가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조선업, 해운업 다들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쁠 때지만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질 겁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물량들을 수주를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다른 기회들을 보장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현주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 부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여기 보면 김동호 이사장, 강수현 집행위원장 전격 동반 사퇴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부산의 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 부산의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그 관치라든가 이런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부산 국제영화계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좀 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지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여기 부산 이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드리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으면 부산 국제영화제도 제대로 잘 보존이 되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시간이 참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현주 후보의 시간입니다. 4분 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조선해운업 천정배 후보한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조선해운업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조선해운업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해운업은 크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정부의 제대로 된 전략이 그러면 없었습니다. 사이클만 지나가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이클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데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가 되었던 해양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십니까?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제대로 된 기술이 축적되지도 않은 가운데서 시도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어 왔고 사실은 그것이 낭비가 되어 왔습니다.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되어 왔는데 사실 정부는 이 3사 체제를 이제 2사로 가겠다라고 사실상 이미 가닥을 잡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책을 위반하고 또 함께하는 국정을 동반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겠습니까? 저도 그 거기 근로자들에 문제인식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번 아니, 정부도 우리의 자세 우려되는 말입니다. 것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얘기해.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정부에게 후보님, 강력하게 요구를 괜찮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할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근로자들 지금 수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실직돼 가는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회사를 살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에 투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할 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 증언하는데 돈을 쓰면서 그 실직하고 있는 조선 해운산업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돈 쓰지 않느냐. 오히려 괜히 공무원 늘리는데 돈 쓰지 말고 있는 일자리 잃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 실직 대책 위해서 그 추경을 써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정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정 후보께서는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시죠? 네, 일관되게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국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북핵의 열쇠는 미국이 또 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할 수만은 없고 저는 정부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거짓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 후보께서는 이 사드 배치 반대를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40초간 답변 드릴게요. 사드 30초. 찬성은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요. 사드를 갖다 놓으면 북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갖다 놨으니까 이제 그 사드 갖다 놓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것은 우리의 핵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예. 역시 이것 해결책이 안 돼요. 결국 3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 사드를 어떻게 하면 사드의 근본 문제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근데 저는 한미, 지금 남북, 피해를 보고 있는 한중에 관해서 네. 우리가 네, 시간이 다 적극적으로 됐네요. 주도적인 역할로 안을 만들어서 네. 사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고 자, 있는 후보님. 그 주민들을 위한 대책 이걸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마련해야 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현주 후보님의 그 사드 문제는 이후에 주도권 토론에 맞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지역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그 후보들 고민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정배 후보입니다. 4분 드립니다. 예,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인천 지역 핵심 참모와 측근들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계신데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최근 3차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저를 상대로 계속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만큼은 사실에 입각한 토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부울경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그 책임 제가 제일 큽니다. 통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패배도 패배지만 패배 이후에도 우리가 대선 패배했다고 해서 당이 항상 그렇게 소멸의 위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페어플레이 잘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선 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대선을 진 것만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내년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서 정말로 이거 잘못하면 제 위기라는 질문은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해서 한
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 패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유미 사건 그리고 또 우리 당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감사합니다. 점들까지 감사합니다. 포함입니다. 예. 가슴 아픈 감사합니다. 일입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 후보께서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위기에 빠진 주요 원인으로 당의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예. 최근 우리 당에서 또 불거지고 있는 제보 조작, 또 개파 줄 세우기, 당내 부정선거 이것들이 사당화와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30초 드리겠습니다. 사당화 전에 새정치 위반입니다. 우리가 새정치를 하겠다고 표방하는 정당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지금 민주당보다 뭐가 더 나은지 바른정당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8.27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좀 클린하게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헌 당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내부에서 갈등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까? 내부를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계를 잡을 때 그때 국민들이 국민의당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 후보께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핵발전소 원전 문제 아닙니까? 특히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커져 있지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현실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리 원전 이 폐쇄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한 2조 6천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원전을 바로 다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할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건 사실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 제대로 공론화 절차를 네. 거쳐야 된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제 다음은 정동영 후보께 4분 드립니다. 네, 이현주 후보 묻습니다. 자, 부산 시민들은 이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4대강 논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존중하고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장하는 입장들에서 보면 그것을 개방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양쪽 의견이 다 일리가 있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찬성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깊이 생각은 솔직히 못 해봤지만 부산 시민들의 61%는 예, 저는 이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좀 여기까지 듣고 일단 찬성은 하지만 예.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질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취수원의 수질이 가장 낮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부산입니다.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에게는 수질이 생명선이거든요. 요즘 살충제 달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쇼크를 충격을 받았습니까? 저도 어제 그 휴게실에서 라면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 계란이 들어있어서 먹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에라 먹자 그러고 먹었습니다만 자, 이 4대강 문제,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 문제, 부산 시민의 건강, 부산 시민의 이 식수의 수질 문제를 중심으로 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께 아까 지역 공약,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국민정책연구원에 지방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원을 설치하는 게 법 위반이라고 해서 설치 못 한다는데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문구를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그래서 지역 공약을 총괄하고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알겠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원을 설치하겠다 그러면은 정책연구원이 서울에 있고 각 뭐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분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전에 지역정책 전문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하다가 석 달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고리 5, 6호기를 덜컥 이제 중단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안 후보님 견해는 뭡니까? 먼저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기보다 정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기간도 더 필요합니다. 5, 6호기를 지금 공정이 한 30% 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또 것에 대해서. 네,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과 공론화를 법적 거쳐야 분쟁 소송, 됩니다. 그 매몰 비용과 그다음에 1조 원 넘는 지금 기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실업 문제, 대량 실업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매몰 비용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정책에서도 옳다고 믿습니다. 예. 자,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NN과 UBC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의당 대표 경선 초청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더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 제약이 없습니다. 재량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 최소한 질문은 시간에 좀 배분을 위해서 1분 이내 질문하시고 답변은 30초는 최소한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2명 이상에게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주도권 토론은 사전 논의에 따라서 먼저 이현주 후보께 5분의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네,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후보님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당내 40명 의원들 중에서 최소 30명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당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사당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소통 노력해서 네. 당을 하나로 만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30명이 넘는 거의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할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분당까지 거론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사실이 아닙니다. 30명이 사실이 강력하게 아닙니까?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럼 몇 명입니까? 그건 아실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분당 얘기까지 거론된다면 왜 그럴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적어도 대표가 서록되신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그걸 해결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유가 어떤 뭐라고 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거 그래서 말고요.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합해서 소통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분당은 되지 반대하시는 않을 분들 겁니다. 말고
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예, 있습니다만 뭡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소통 적절하지 노력을 않습니까? 통해서 당을 하나로 단단하게 소통하신다고 만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년- 그런데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소통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번 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이 쪼개지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요. 단단하게 예, 화합하는 알겠습니다. 길로 가야 네, 됩니다. 그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안 후보께서 그렇게 노력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물어보지만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부딪히고 생각해보고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그것이 내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없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것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과거에 희망버스 운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진중공업 문제였는데요. 이유가 어찌 됐든 그것이 국민들의 뇌리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데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김진숙이라고 하는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해서 희망버스를 탔고 저도 예. 앞장서서 탔습니다. 예. 국회에서 예. 여야 예. 그리고 사용자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일단 평화적으로 예. 해결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김진숙 노동자의 생명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노사 또 여야 다 합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기여하신 부분 일정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진중공업이 처해 있는 그 위치 또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 문제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여러 가지 비용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경쟁력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더 좋은 대안을 좀 제시하지 못했을까? 예를 들면 한진이 수빅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거고 좀 더 생산적 대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을 텐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천정배 후보께 주도권 토론 5분을 드립니다. 예, 안 후보님, 다수 의원들이 반대해도 지도자가 멋대로 당을 운영하면 사당이 되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 안 후보께서는 주변에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아니, 당의 우선, 법을 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 소통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개별적 사안만 말씀드린 건가요? 지금 제가 8월 2일자 모 신문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 주변에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일 알려졌다. 이렇게 월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바른정당과 전면 통합이나 전면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당이- 좋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인데요. 답은 예. 충분합니다. 존중합니다. 바른정당의 대북 정책 안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극중주의와 일치합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바른정당의 대북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햇볕 정책을 폄하하거나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당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이런 냉전적 안보관, 대북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합리적 보수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 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이 제3정당의 중심 세력으로 우뚝 선다면 아니,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다른 바랍니다. 당 여러 당에서 사실은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 질문을 믿습니다. 지금의 제 질문이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바른정당의 현재 대북관을 전제로 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거연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우리 중심만 그럼 서면 통합이나 선거연대 바른정당과는 없습니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만 서면 좋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좋습니다. 뜻을 좋습니다. 함께하는 좋습니다. 분들이 자, 모이실 수 있다고 아니, 그거하고 믿습니다. 달라요. 당 대 당의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 후보를 보면서 햇볕 정책을 버리고 바른정당과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의심을 솔직히 갖게 됐습니다. 뭐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은 햇볕 정책에 공과가 있다. 또 안보는 보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으로부터도 냉전적 안보관이 연상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은 지금 현재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중주의라는 표현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극중주의가 보수라고 하시는 말에 오히려 안보관 동의하지를 이야기합니다. 않습니다. 아닙니다. 냉전적 안보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햇볕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는 것 아닙니까? 찬성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아니겠어요? 찬성합니다. 그 과는 뭡니까? 그것은 한계나 아쉬움을 뜻합니다. 한계나 아쉬움이 과입니까?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저는 계속 그렇게 답변 됐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자, 저는요, 안철수 후보의 지금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서는 개혁적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정 후보께서는 바른정당과의 개혁연대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냉전적 대북관을 가진 바른정당하고 정책 공조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빨갱이 종북 씌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협조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 탄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원하는 삶을 개선하는 개혁이 필요한데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려면 바른정당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는 우리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황금 분할 구도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하자는 대로 다른 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내의 소통과 협치 그리고 단합이 중요합니다. 확고한 개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내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가면 우리는 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동영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후보께서 희망버스 말씀하셨는데 한진중공업 저는 약자 편에 섰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정배 후보께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후보랑 공동대표를 하셨잖아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예. 우리 안 후보께서 이제 앞으로 대표가 다시 되시면 소통을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개월 동안 두 분 간의 소통은 잘 됐습니까? 예, 어려운 어떻게 질문이군요.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선거 때 여러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신의 아쉬움도 있고 우리 당의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안 후보께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소통 이야기를 한다면 아직은 소통에는 능하시지 못한 분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책임을 지는 방식이요. 지금 책임은 국민과 당원한테 이제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는 방식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대다수의 국민과 당원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다, 대표가 되겠다. 이것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과 당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우리 당을
생존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려고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정말 아쉬웠던 체계화, 당의 체계화,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의 그 소멸 위기를 막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국민과 당원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게 대표 나온 거는. 근데 본인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나온 게 이렇게 어느 쪽이 맞아요? 국민과 당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생각이 맞습니까? 그 판단의 결과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 지금 이제 견해가 판단하실 없으십니까? 겁니다. 당원들의 그 이제 의사가 드러나봐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원들께서도 그것을 원한다고 판단하고 나왔습니다. 그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나오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상시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이 갇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네 분 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서 전당대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다 같은 생각 아니실까 싶습니다. 다 이제 이 당을 이끄는 새로운 대장이 되겠다, 팀장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유능한 장수였습니까? 무능한 장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무능한 장수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은 이제 유능한 장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경험과 강단과 그리고 확실하게 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개헌 전국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국민이 원하는 민생 개혁에 앞장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선 과정에서 그처럼 중요한 대선 과정에서 나는 무능한 장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어떻게 그러면 무능한 장수인데 어떻게 유능하게 당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얻은 것도 있습니다. 700만 명의 국민들이 선택의 순간에 3번을 찍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700만 명이 이제 찍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80%가 문재인 잘한다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혁 방안을 통해서 다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안철수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아까 또 사당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거짓 주장입니다. 만약에 사당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사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전당대회 하에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원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네 후보가 각자가 내가 어떻게 당을 살리겠다. 그 논의를 해서 당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가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다른 흠집내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비전과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저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동영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스마트 정당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만 명 당원이 있잖아요. 전부 연락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당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권리와 권한과 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 다음 날 당헌 1조를 고치겠다고 지금 공약했습니다. 스마트 정당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정당의 출발은 그 주인을 주인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당헌 1조에다 못 받고 그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스마트 정당은요. 이 24만 명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자, 신고리 원전 문제, 낙동강 하구뚝 개방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 또 부자 증세 문제. 자, 국민의당이 현재 정확한 입장이 없어요. 예, 자,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당원들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24만 명의 휴대폰이 있잖아요. 전화 한 통 걸면은 다 응답할 수 있습니다. ARS. 지금 여론조사 ARS가 돌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기본이죠, 기본. 그것 자체가 다른 당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스마트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공약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디사이드 마드리드 모델 같은 것을 보면 정말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유기적인 것들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정당으로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또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쓰셨으니까 디사이드 마드리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주도권 좋겠어요. 시간입니다. 디사이드 디사이드는 말 마드리드. 그대로 결정한다. 마드리드는 마드리드시에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1000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8.15 때 탈원전을 시점을 60년 이상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현재 가동되는 여러 원전이 있으니까 그 수명까지 가동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60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옳은 방향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탈원전을 탈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또 국민의 부담, 전기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되도록이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면 저는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폐쇄하자 또는 60년 후에 폐쇄하자. 저는 이렇게 못 박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대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방향은 탈원전으로 두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절감하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그리고 전력을 잘 절감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든 가운데서 매 5년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목표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저는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지향해야 되는 합리적인 개혁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 문재인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60년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손 있는 후보님.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주도권 후보 쭉 토론 네 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인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앞서 천 후보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민의당을 둘러싸고 지금 합당 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합당과 연대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통 질문 두 번째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패권 기득권 구조를 넘어서서 이제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기존 양당과 합당해서 스스로 패권에 결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관에서 냉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영남 패권적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이런 냉전적 안보관 또 패권적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저는 합리적 보수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과도 전면적으로 연대하거나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은 스스로
정확하게 개혁 노선을 스스로 정립하고 그 길로 힘차게 네.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동윤 후보 어떻습니까? 바른정당과 통합이나 합당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해훈 대표와 긴밀하게 공조해서 입법연대를 만들겠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문재인 정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의 개혁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탄핵 전에 민의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 실체성,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탄핵 이후 존립 이유와 명분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민심에 의해서 해산돼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그리고 민주당과 개혁연대, 입법연대로 가는 것이 답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합당과 연대에 대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다당제는 중요합니다. 양당제가 경쟁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당제 하에서 둘 다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서로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서로 권력을 주고받습니다. 진정한 경쟁은 3당제, 다당제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3세력의 중심 세력으로 우뚝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한 확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당 소속의 의원분이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네. 자, 끝으로 이현주 후보께 1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마자들 정말 지금 암담할 텐데요. 저는 결선 투표가 없는 이 상황에서 특히 바른정당하고의 연대나 협력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회피하거나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할 것은 뚫고 나가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헌을 주도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들의 냉전적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거연대를 모색해야 됩니다. 합당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선거연대를 통해서 하되 이것을 만약에 지역별로 정서가 다르면 시도당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3강 체제 실질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자,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합당과 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집중 토론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합당과 연대는 뭐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깊은 얘기가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중 토론 이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가장 먼저 정동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 먼저 묻습니다. 바른정당과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정당과는 지금 안보 부분에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분명히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극중주의가 이제 우리 당의 노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른정당은 극중주의가 아니다 그러셨습니까? 그거 좀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다른 당의 이념 좌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극중주의라고 말씀드린 건 그것은 합리적인 개혁 노선 그리고 실천적인 개혁 중도의 길을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주 후보는 이제 정책연대, 선거연대는 바른정당과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당장은 이제 뭐 합당 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 여기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정 후보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정책연대 찬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당의 의원들 설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후보께서 대표가 되면은 합당 추진은 없는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이 정체성만 분명히 하고 중심에 세운다면 오히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후보님과 저의 이제 차이는요. 저는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야3당으로 묶이는 건 우리가 죽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고 오른쪽에 바른정당 그리고 민주당 이거를 묶어서 180석 개혁연대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개혁을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안 후보께서는 이제 야3당,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된다. 왜 민주당 이중대 하려고 그러냐. 이 야3당 연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야3당 연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정 후보께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똑같이 가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그건 새 정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개혁연대를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제가 합치자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안 후보의 말씀을 존중하지만 저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뭐가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어떤 게요? 선발대를 하겠다고 하고 아니, 그리고 또 생각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의 선두에 민주당보다 앞장서자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왜곡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방향은 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과 다르고 같고 이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지금 개혁을 원하잖아요. 개혁을 하는 방법은 뭐냐? 개혁연대의 중심에 서자, 앞장서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반 국민들은 금방 말씀은 이중대라고 잠깐요. 합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저 지금 말씀은 바른정당과 그 정책연대를 찬성하신다면서요. 저하고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럼 바른정당과 민주당과 연대하자는 제 주장과 똑같으면 그러면 그 야3당 연대 반대하신다면 제 입장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의 방향으로 가야지 민주당의 방향을 우리가 더 앞장서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이건 되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에 50조 퍼붓는 문재인 정부의 그건 아니다 해서 그건 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이 정부가 지금 머뭇거리는데 우리가 개혁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얘기와 뭐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방향이 다르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100대 과제, 국정과제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앞장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바로 그 안철수 후보께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뭐 좋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대 과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혁 과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앞장서서 한 것이지 왜 이걸 그 사실에 다르게 얘기합니까? 100대 과제라고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100대 과제를 앞장서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고 이끌어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선발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저는 이 개혁연대에서 우리가 앞장서자는 것이지 왜 선발대라는 그 말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뭐 선발대나 후발대나 같은 개혁의 무대인데 주도자 말을 20번 했으면 선발대는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발대가 나쁜 말도 아니지만 왜 그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느냐? 그건 새 정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곡이 아닙니다. 선발대도 같은 부대여서 일반 국민들 선발대란 말 제가 앞으로 취소할 테니까 그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이중대와 다를 바가 뭐 있냐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 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오늘도 토론 과정에서 보면 다른 서로 후보들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한 팀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단일화는 없다고 이제 분명히 전 국민께 말씀하셨습니다. 단일화 안 하실 거죠? 한 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요. 한 팀처럼 우리 국민의당이 다 한 팀이 되자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안철수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동영과의 한 팀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민심이 바라는 방향. 그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봅니다만은
치열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서 저 자신도 정치하고 우리 국민의당도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안 후보하고도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동영 후보하고도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지금 마치 지금 오늘도 보니까요.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계속 어떻게 토론입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것만 연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좀 더 치열한 아닙니다. 차이를 나타내는 토론이 아니, 생산적인 그것은- 토론이 되기를 바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에 자, 달려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예, 또 예. 이제 여쭙겠습니다. 예. 그 지난 총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과 연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올해 대선 직전입니다. 예. 대선 직전에 또 그 우상호 그 원내대표가 2월달에 그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혁과 개헌을 위해서 야권 통합과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천 후보께서 매우 진일보된 입장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또 입장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입니다. 한 가지 예. 우려가 예.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이 되면 민주당과 연대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오늘 또 예. 다음 내년 지방선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예, 시사하시면 예. 만약에 대표로 당선되시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총선 때는 저는 솔직히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 그리고 비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소신이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역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옳았구나 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 판단보다 좀 안철수 후보 판단이 더 정책적 판단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네,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야 하는데. 네. 자, 이제 이현주 후보께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바른정당하고의 연대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추상적 논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제3세력의 어떤 존속,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아까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책 그러면, 연대는 예. 국회에서 필요하다. 네, 선거 연대는 없다. 맞습니까? 예. 예.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대라는 것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그때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마치 지난 대선 때도 바른정당과의 단일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전제가 되는 여러 전제 사실들이 충족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자강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해요. 혼자 자강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그런 것이 그런 어떤 환경이 다 이루어지면 왜 못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저도 자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선거를 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표 되시겠다고 했는데 지도자라면 우리 출마자들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벌써 된다 안 된다 벌써 단언해서 안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제가 정동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개혁연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개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하고도 함께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내년 선거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당과 함께 선거 연대를 한다라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정 후보님의 연대 문제는 민주당하고는 정책 연대에 한한 것이지 선거 연대는 당연하죠.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0초만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주도권 질문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했으니까 죄송합니다. 30초는 이거 주세요. 선거 연대는 민주당과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옳은 길이다.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우리 야당을 하면서 여당과 선거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소멸되겠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관련해서 뭐 정책연대, 개헌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정치개혁연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연대에 대해서 어떤 그 서로 간에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전제가 이 안보관에 대한 일치,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서 종북몰이는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어떤 아까 그런 식의 냉전적 안보관은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연대 특히 제3세력을 두텁게 해서 강력하게 10초만 주시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른정당이 영남 패권주의적 시각을 극복해야 되겠죠. 예, 그것도 당연하겠죠. 예. 저는 그 문제를 설득하고 함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리더십이 국민의당 지금 당대표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집중토론 마지막 주도권은 천정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대선 전에 개혁 연정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과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 지금 180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의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까지도 개혁 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안철수 후보께서도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해서 사실은 우리 현수막에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하고의 합당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중대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사안별로 정책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본 뜻입니다. 이현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후보께서는 주로 민주당과 차별화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대표 되시면 바른정당과 통합하실 생각입니까? 통합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연대는 한다. 선거연대는 하되 그런 차이 나는 부분들을 조율한 다음에 한다. 그리고 정책연대는 저도 찬성입니다. 시도당별로 달리할 수 있다. 선거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아까 지방선거에 바른정당과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적 안보관, 저는 이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영남 패권적 지역과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그것을 극복이 버린다면 돼야 이미 그건 바른정당이 아니죠. 천 후보님, 근데 저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10초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당하고 그렇게 너무 일방적인 시각으로 하다 보면 이 협력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연대도 안 충분히 답변 되고요.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당이 소멸할 위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간에는 전하 정동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과 합당을 우려해서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또 되게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는 반면에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으로 명분 없는 지금 출마를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그런 흑색 선전을 그냥 이해하십시오. 명분 없는 출마를 호도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당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를 막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을 제대로 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꾸 민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시는데요. 저는 민주당과 차별성이 오늘 명백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지금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 특권, 거대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가는 뚫은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그거 자체로도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의식해서 자꾸 이중대가 될까 봐서 그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도대체 이중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제가 방향,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틀린 겁니다. 방향으로 그 방향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의 방향, 냉전적 안보관과 저는 지역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쪽으로 그리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당에 저는 양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는 온건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이렇게 상생해야 되는데 안 후보께서는 지금 중도 보수 쪽으로 지금 편향적으로 가서 당 네. 전체를 추락시키려고 한다. 저는 정리해 그렇게 주십시오.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합리적 중도 개혁 노선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말씀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간에 대한 제약이 좀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각 후보의 뭐 생각이나 비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나아가서 국민의당의 방향을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역민들에게 부산, 울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 발언이 시간 관계상 저희 1분을 못 드리겠네요. 30초로 절반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자, 30초 내에 발언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께 먼저 드립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구해서 정말 부울경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누가 적합한가, 그것을 판단해주는 전당대회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부울경에도 친화적인 전국 정당이 되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출마할 우리 후보자들, 저와 함께 정치적 사선을 넘은 동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에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국민의당 깃발을 전국에 꽂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책연대, 선거연대 해내고 그 전제가 되는 정책적 차이, 제가 소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극복해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3당 두텁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천정배 후보 30초입니다. 예, 오늘 토론 잘 보셨지요?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저 천정배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책임지고 살려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상생과 협치 반드시 지켜내고 살려내겠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이 당에서 앞장섰다면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직성의 각오로 심청이, 효녀 심청이의 마음으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국민의당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정동영 후보입니다. 8월 27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의 방향, 속도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어중간한 회색 야당이 아니라 선명한 녹색을 가진 개혁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몽골 기병의 속도로 어렵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곁으로 아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을 살리고 지방선거에서 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말 예배부터 마무리 발언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에게 또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후보 모두 끝까지 선전하시고요. 또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대표 경선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문자 투표 또 ARS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과반 투표가 없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국민의당의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토론 마무리에서는 쇄신과 또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셨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KNN과 U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국민의당 대표 경선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